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탑프로입니다. 6월 28일 토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신속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이 일부 주에서 시행될 수 있어 지역별 시민권 기준 차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아이스의 단속이 강화되며 아시안 이민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북미 갈등이 발생해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각국의 일방적인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예고하며 강경한 무역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캐나다와의 협상 종료에도 증시는 히토류 공급 재개 등으로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는 가자 지구의 휴전이 곧 성사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중동 평화 중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모사드는 이란 국민들에게 IRGC 관련 시설과 인물로부터 멀어지라고 경고하며 위협을 암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 리튬 매장지를 점령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의 자원 협정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지는 연방 보조금 시스템 통제권을 잃으며 머스크 퇴장 이후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대출 심사 자산으로 인정할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이 다시금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이 정책이 일부 주에서 곧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번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 어떤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지 유미정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연방법원 판사의 전국 효력 정지 명령은 권한을 넘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이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8개 주에서는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정책의 핵심은 불법 체류자나 당위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헌법 14조의 기본 정신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이 일부 지역에선 시행되고 일부에선 막히게 되면 현실적으로도 혼란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여전히 이 정책이 막혀있는 상태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민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같은 상황의 이민자들이 주마다 전혀 다른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임자 가정, 그중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의 불안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한인 이민자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텍사스를 비롯한 28개 주에서는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이 곧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한인들조차도 출산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 향후 교육, 건강보험, 체류 문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요? 법조계에서는 헌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 14조는 명백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를 예외로 인정한 경우는 외교관 자녀나 적대국 점령 중 태어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출생 시민권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닌 절차적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이 정책이 결국 헌법에 위배돼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최종 판단과는 별개로 지금 당장은 혼란과 불안이 계속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 시민권을 무조건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며 제한적 기준을 주장해왔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헌법 권리마저 흔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급심 재판과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정책의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긴장이 예상됩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정책 이슈를 넘어 미국 사회의 정체성과 헌법 해석의 방향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미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남가주 전역에서 연방 이민 당국이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포 대상은 라티노 이민자들이었지만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들은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연 아시아 태평양계 AAPI 단체들은 아시안 이민자들도 현재 조용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카 갱신자나 법원 출석자 중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이 체포되고 있다고 증언도 나왔습니다. 아이스는 이달 초부터 열흘간 LA에서 총 722명을 체포했고 이 중 6%에 해당하는 47건은 아시안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단체들은 이 급습은 커뮤니티를 향한 테러라며 즉각적인 작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남가주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는 AAPI 커뮤니티는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연대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면서 북한과 갈등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한을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피했지만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민주콩고 루안다 평화중재 성과를 기념하며 우리는 멀리 있지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며 평화중재자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열흘 안에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의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 달로 예정된 상호 관세 유예 만료 시점을 앞두고 미국이 각국과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당신은 이 계약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면서 중국과는 이미 협상을 마쳤고 인도, 영국 등과의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국가는 높은 관세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미국이 강하게 나설 차례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종료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6173.07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도 2만 선을 넘겨 상승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1% 상승해 43,819.27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상승세는 미중 간 히토류 공급 재개 등 무역 합의 발표에 따른 기대감이 컸으며 미국이 90일 내 90건의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영국과의 단 한 건만 서명된 상태입니다.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소식, 미국의 석유 수출국 전환 등도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의 참혹한 상황에 대해 곧 휴전이 이루어질 것 같다면서 관계자들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은 다음 주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루안다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중재한 아프리카 평화협정의 진전을 강조하며 동시에 중동의 평화도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말 동안 트럼프는 세금, 이민개혁 법안 통과에 집중하기 위해 뉴저지 골프장 방문을 취소하고 워싱턴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 국민들에게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와 거리를 두라며 이례적인 경고를 공개했습니다. 모사드는 우리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다면서 IRGC 고위 인사, 기지, 차량, 통신 접촉 등 4가지 위험 요소를 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암살 작전과 같은 표적 공격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란 내 공포심을 조성하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세우첸코 외곽의 리튬 매장지를 점령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적인 리튬이 집중된 전략 자산으로 미국은 우크라 재건 기금 협정을 통해 우선 투자권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선점으로 우크라이나의 자원 제공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며 경제 외교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긴축팀 도지가 미 연방 보조금 시스템 grants.gov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의 워싱턴 퇴장 이후 도지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도지는 수개월간 연방기금 승인을 독점하면서 수십 건의 공고를 지연시켜 비판을 받아왔고 자칫 예산이 폐기될 위기도 초래했습니다. 현재 도지는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배제됐지만 정치적 간섭은 여전히 남아 혼란과 비효율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 주택금융기관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이 암호화폐를 주택담보대출 심사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심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에 따라 주택시장에도 크립토 자산이 본격 진입하는 셈입니다. 다만 미 규제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만 인정되며 가격 급변과 사이버 보안 우려 등으로 실제 실행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택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힘든 날도 좋은 날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네, 언젠가는 오늘도 그리운 날이 되겠죠. 네, 오늘 그리운 날로 삼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